드라이브스루 메뉴판 앞에 서서 가격표를 보고는 슬그머니 차를 빼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이용 횟수는 전년 대비 수억 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외식을 즐기던 가구의 절반가량이 외식을 대폭 줄였습니다. 손바닥만해진 버거와 1만 5천 원이 넘는 패스트푸드 세트 메뉴를 보고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반격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예 찾아가지 않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외식 브랜드들은 남아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브랜드들은 영수증 수치를 보고 매운맛을 본 뒤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들이 취한 조치는 이 리스트에 없는 매장을 이용할 때조차 여러분의 지갑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들이 양을 줄일 때 혼자서 파스타 양을 20% 늘린 브랜드, 자사버거의 비밀 레시피를 전격 공개해버린 프랜차이즈, 소고기 인플레이션 폭탄을 본사 수익으로 감내한 스틱하우스까지 오늘 모두 파헤쳐봅니다. 실사용자들의 솔직한 후기까지 곁들여 각 브랜드의 대응이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지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주요 외식 브랜드들이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소비자를 속여온 정교한 마케팅 꼼수의 실체입니다. 둘째, 외식 현장에서 내 돈 주고 손해보지 않도록 가성비와 품질을 동시에 챙기는 브랜드 선별법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충격적이고 의외인 사실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결제하던 외식 가격 속에 숨겨진 본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마진 구조와 진짜 혜택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매장에서 결제하는 구매자의 90%보다 외식 산업의 생리를 더 정확히 간파하게 되실 겁니다. 구체적인 브랜드의 실명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식업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느끼는 가격 부담은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외식업계가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은 바로 스텔스 인플레이션, 즉 양을 슬그머니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버거의 패티 두께를 10g 줄이거나 샌드위치의 소스를 저가형 마요네즈 대체제로 바꾸고 튀김옷의 두께를 늘려 원가를 절감합니다. 수치상으로는 가격이 동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 이상 가격을 올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통과 제조 공정에서의 눈속임입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닭고기나 소고기 패티의 경우 본사 공장에서 대량으로 기계가 가공하고 튀겨낸 뒤 냉동 상태로 전국 매장에 뿌려줍니다. 매장에서는 그저 냉동 상태의 패티를 꺼내 기름에 다시 튀기거나 레인지에 데우는 역할만 할 뿐이죠. 이 과정에서 육즙은 전부 사라지고 방부제와 보습제 역할을 하는 각종 식품 첨가물만 남게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깊은 맛을 낸다고 광고하는 소스 역시 수수 전분과 인공향료로 범벅된 가공품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수법은 자동차 연료에 물을 섞어 팔면서 가격은 그대로 받는 기름집의 꼼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외식업체들은 대량 구매와 원가 절감을 외치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효율성의 대가는 전부 소비자의 혀와 건강 그리고 지갑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착각했지만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맛의 변화와 줄어든 양을 귀신같이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그 기만적인 현장의 실태와 이에 맞서 변화를 선택한 브랜드들의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비자들을 호구로 알고 지갑을 쥐어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랜차이즈들의 실태를 10위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0위는 등 떠밀려 겨우 자세를 낮춘 맘스터치입니다. 국내 토종 치킨버거의 자존심이라 불리며 가성비의 대명사로 사랑받았던 맘스터치 기억하시죠? 하지만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기습적인 가격 인상은 기본이고 버거의 핵심인 개육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소비자들의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점주들과의 상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마진율만 극대화하려다 여론의 매서운 매를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맘스터치 싸이버거 두께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맘스터치는 당황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뿌렸지만 손돌린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외식 가격 상승률이 재료비 상승폭을 뛰어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죠. 맘스터치가 뒤늦게 가성비 세트 메뉴를 다듬고 가격 동결을 선언한 건 소비자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매장이 텅 비어가는 영업 실적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집 근처 매장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어지셨나요? 구독을 눌러두시면 뒤로 갈수록 더 기가 차는 폭로가 이어집니다. 9위는 고객의 목소리에 직접 답하겠다며 쇼를 시작한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는 오랫동안 GGS25 삼각김밥보다 못한 패티라는 악평과 함께 한국 패스트푸드 잔혹사의 대명사였습니다. 불고기 버거 가격은 연일 오르는데 패티는 날로 얇아져 종이장 같다는 비판이 팽배했죠. 브랜드 이미지가 바닥을 치자 롯데리아 대표는 대대적인 고객 피드백 수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국 매장의 위생 상태와 조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불고기 버거와 대리버거의 소스 양과 패티 품질을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화된 매장 인테리어를 교체하고 키오스크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맛 칼럼니스트들과 실제 소비자들의 후기는 갈렸습니다. 새로 바뀐 버거가 번도 부드럽고 패티에 씹히는 맛이 조금 나아졌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 그래봤자 롯데리아는 롯데리아라며 오른 가격 대비 여전히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냉정한 반응이 팽배했습니다. 개선은 일부 사실이었지만 매장별 품질 격차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8위는 최초로 고백하고 백기투항을 했던 도미노 피자입니다. 10여 년 전 도미노 피자는 도우는 도화지 같고 소스는 케첩 맛이라는 극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도미노 피자 본사는 이 치욕스러운 소비자 후기를 방송 광고에 그대로 띄우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CEO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우리의 피자는 쓰레기였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도우의 반죽부터 치즈의 함량, 토마토 소스의 풍미까지 완전히 싹 바꾸는 대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대 최대 매출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도미노 피자는 또다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고 방문 포장 할인율을 축소하며 옛날의 꼼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달비 추가와 3만 원이 훌륭히 넘어가는 피자 한 판 가격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오뚜기 냉동 피자나 이마트 가성비 피자로 갈아타자 도미노 피자는 그제야 다시 1+1 포장 할인과 스트릿 피자 라인을 출시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참 빠른 반성이지만 오직 소비자가 발길을 끊을 때만 반성하는 척을 한다는 점은 씁쓸합니다. 7위는 거물이 마침내 눈을 감았다 뜬 맥도날드입니다. 빅맥 지수의 주인공 맥도날드는 한국에서도 배짱 영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군 빅맥 세트 가격과 손바닥 절반만한 해시브라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2,000원대였던 행복의 나라 메뉴는 하나둘 사라졌고 세트 메뉴 가격은 8,000원에서 9,000원을 육박했습니다. 식약처 점검에서도 위생 논란이 터지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매출이 폭락하자 마침내 맥런치 할인폭을 다시 확대하고 베스트버거라는 이름으로 빵을 구우면서 양파를 함께 볶는 등 패티 조리법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촉촉해진 도우와 멜팅 치즈는 호평을 받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여전히 사이드 메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장마다 패티의 익힘 정도나 양상추 양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맥도날드가 가격을 낮추는 척이라도 하자 주변 패스트푸드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알던 옛날의 가성비 맥도날드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6위는 유통구조의 틈새를 노려 가장 먼저 움직인 타코벨입니다. 사실 타코벨은 한국에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처럼 매장이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지만 마니아층이 두터운 브랜드입니다. 타코 한 개에 3,000원에서 4,000원을 육박하게 올리며 배짱을 부리던 타코벨은 편의점에 타코야끼나 멕시칸 간편식이 대세가 되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타코벨은 또다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전에 발빠르게 가성비 박스 메뉴와 2,000원대 단품 메뉴 라인을 적극 재배치했습니다. 또 고기, 또또띠아, 치즈 등 10여 가지 기본 재료를 조합해 수십 가지 메뉴를 만드는 효율적인 주방 구조 덕분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리뷰어들은 9,000원대 카브롱 박스의 풍성함에는 손가락을 엄지척했지만 여전히 일부 매장의 짠맛 강도와 적은 치즈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5위는 안락한 의자를 치웠다가 벼랑 끝에 몰린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그룹이 지분을 인수한 이후 지속적인 품질 저하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음료의 맛이 변했다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매장에 편안한 소파를 치우고 딱딱한 회의용 테이블과 높은 의자로 바꾸어 손님이 오래 앉아있지 못하게 유도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여기에 샌드위치 내용물 부실 논란과 잦은 프리퀀시 굿즈 품질 사고까지 터지며 브랜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꺾이고 아티제나 투썸플레이스, 심지어 메가커피 같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로 고객이 대거 이탈하자 스타벅스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대대적인 매장 환경 개선과 품질 관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매장에 편안한 좌석을 다시 배치하고 제조음료의 원두 품질 재점검과 정기적인 무료 사이즈업 이벤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000원에 육박하는 음료 가격과 삭막해진 매장 분위기는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4위는 냉동식품의 오명을 벗겠다며 주방을 갈아엎은 비스입니다. 과거 가족 외식의 대명사였던 패밀리 레스토랑 비스는 전자레인지에 데워나오는 음식이라는 비냥을 들으며 하나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샐러러드바의 구성은 부실해졌는데 가격은 성인 기준 4만 원을 육박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비스는 냉동 완제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매장에서 직접 구워내는 프라이빗 룸 형태의 고급화 전략과 스모키 바비큐 폭립의 품질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셰프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픈 키친을 도입했고 샐러드바의 해산물 메뉴를 강화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제야 진짜 외식하는 기분이 든다며 돌아왔지만 여전히 후덜덜한 가격표와 주말 대기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3위는 비밀 레시피를 무료로 공개하며 쇼맨십을 벌인 쉐이크쉑입니다. SPC가 들여온 프리미엄 버거 쉐이크쉑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줄을 서서 먹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버거 단품에 1만 원이 넘고 세트로 먹으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사악한 가격 때문에 정정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돈이면 차라리 수제버거집에 가겠다며 돌아서자 쉐이크쉑은 독특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공식 SNS와 쿠킹 클래스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 버거 레시피와 소스 조합을 대중에게 그대로 공개해버린 겁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고 클래스를 체감해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브랜드 인지도 하락을 막기 위한 발악이었습니다. 패티의 품질과 생생한 토마토의 신선함은 인정받았으나 냉동 프렌치 프라이를 여전히 고가에 파는 꼼수는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위는 소고기 인플레이션을 본사 마진으로 감내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아웃백 역시 사모펀드 인수 이후 런치타임 축소, 족발로 만든 기브미5 논란, 생생했던 가짜낸 에이드의 기성품 교체 논란 등으로 유튜버들과 소비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브랜드 폐사 위기까지 내몰리자 아웃백은 부랴부랴 런치타임 시간을 일부 복구하고 스테이크의 품질과 투움바 파스타의 소스 양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소고기 원가 상승분을 메뉴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지 않고 본사가 일부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제 스프와 빵의 무한 리필이라는 아웃백 고유의 정체성을 다시 강조한 덕분에 일부 단골들이 돌아왔지만 한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기엔 여전히 갈 길이 떱니다. 1위는 남들이 양을 줄일 때 미친 척하고 양을 20% 늘린 애슐리 퀸즈입니다.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외식 자체를 포기하는 시대, 애슐리 퀸즈는 역발상 전략을 취했습니다.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가 스텔스 인플레이션으로 음식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식자재로 대체할 때 애슐리는 오히려 샐러드바의 시그니처 스시 라인과 디저트 종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애슐리 매장들을 프리미엄급인 애슐리 퀸즈로 전격 전환하면서 가격 상승폭 대비 제공되는 메뉴의 가짓수와 해산물, 바비큐의 품질을 20% 이상 올려버린 겁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종류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소문이 블로그와 엄마 수다 카페에 퍼지면서 대기표를 뽑아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디너 시간대의 주차난과 일부 냉동 해산물의 신선도 한계라는 단점은 명확하지만 먹을 것도 없으면서 가격만 올린 다른 뷔페들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가장 성공적인 기만반성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기까지 본 보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꼼수와 기만으로 얼룩진 프랜차이즈들의 실태를 확인하며 답답하셨을 텐데 이제는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정직한 맛과 확실한 가치로 승부하는 진짜 브랜드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낸 돈이 아깝지 않게 만드는 정직한 선택지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가성비와 정직함의 끝판왕은 바로 노브랜드 버거입니다. 신세계 푸드가 작정하고 내놓은 이 브랜드는 패스트푸드 시장의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브랜드 이름 그대로 마케팅 수식어나 화려한 포장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극도로 줄이고 오직 식자재와 합리적인 가격에만 집중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가 이 리스트에 오를 자격이 있는 이유는 단순한 저가 전략이 아니라 제조와 유통 전 과정에서 보여주는 투명성 때문입니다. 최첨단 식품 가공 공장에서 규격화된 고품질 패티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여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습니다. HACCP 인증은 기본이고 패티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함량을 명확히 공개하며 속임 수 없는 두툼한 두께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햄버거를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은 타사 대비 확실히 다릅니다. 직화로 구워낸 패티에서는 인공적인 불향 향료가 아닌 진짜 불맛과 육즙이 뿜어져 나옵니다. 방부제 냄새가 나지 않는 쫄깃한 번과 매일 아침 공급되는 신선한 양상추의 아삭함이 혀끝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앙상한 버거에 실망했던 소비자라면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느껴지는 묵직한 볼륨감에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가격표를 보면 놀라움은 더 커집니다. 대표 메뉴인 MBB 시그니처 버거 단품 가격은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의 기본 버거보다 훨씬 저렴한 4,000원대입니다. 세트로 즐겨도 6,000원 안팎으로 해결할 수 있어 1만원에 육박하는 경쟁사 세트 메뉴 대비 1회 이용당 약 30%에서 40%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만든 두툼한 버거 한 잔과 음료를 이 가격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고물가 시대의 가뭄의 담비와 같습니다. 맛정보 분석 전문가와 실제 소비자들의 시식 시험 평가에서도 노브랜드 버거는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식품 영양학 전문가들은 가격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고 과도한 나트륨이나 인공 첨가물 비중이 낮아 대중적인 식사 대용으로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극단적인 가성비를 추구하다 보니 사이드 메뉴인 감자튀김의 바삭함이 다소 떨어지거나 매장 인테리어가 다소 단정하고 심플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거 본연의 가치와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직한 한계입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혼밥 쪽에게 이보다 더 이상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프리미엄의 정석은 수제버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프랭크 버거입니다. 저가형 버거에서 한 단계
단계 올라가 진짜 제대로 된 수제버거의 풍미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태어난 브랜드입니다. 프랭크버거의 철학은 100% 순소고기 수제 패티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본에 뿌리를 둡니다. 얼리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 목심을 매일 아침 매장에서 직접 갈아 만든 정통 미국식 프레스 방식을 고수합니다. 기계로 대량 덤핑 생산하는 냉동 패티와는 차원이 다른 원가 투입과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입안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압도적입니다. 육즙이 팡 터지면서 입안 가득 퍼지는 소고기의 풍미와 수제 버터 향이 솔솔 나는 푹신한 브리오슈번의 조합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기계적인 식감이 아니라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히는 수제 패티 특유의 질감은 15,000원이 넘는 고가의 수제버거 전문점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기본버거 단품 기준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대 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냉동동 버거보다는 단돈 몇백 원 비싸지만 전문 수제버거 집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순소고기 패티의 질과 수제 조리 과정을 고려한다면 1회 식사당 지불하는 비용 대비 만족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가득 찬 치즈와 고기 토핑은 피자를 집어들었을 때 무게감부터 다릅니다. 인공적인 치즈향이 아닌 고소한 진짜 자연산 치즈의 풍미가 식어도 유지됩니다. 가격은 대형 피자 브랜드 대비 40% 이상 저렴하여 온 가족이 부담 없이 피자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도 과도한 도우 비중을 줄이고 토핑의 질을 높인 구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매장에서 직접 방문 포장을 할 경우 추가 할인까지 적용되어 알뜰한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함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한 소비자는 더 이상 기업의 꼼수에 놀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동네 매장이나 프랜차이즈에 들어섰을 때 눈뜨고 코 베이지 않도록 돕는 6가지 실전 선택 규칙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어두고 다음 결제 때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첫째, 메뉴판 하단의 그램수나 고기 패티 중량을 결제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격이 동결되었더라도 중량이 기존 대비 10% 이상 줄었다면 실질적 가격 인상이므로 스텔스 인플레이션의 신호입니다. 둘째, 더 맛있는 같은 수식어로 포장된 리뉴얼 메뉴는 원가 절감의 전형적 수법이니 영양성분표에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지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셋째, 배달앱 가격과 매장 현장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브랜드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매장 포장이나 자체 앱 할인을 활용하세요. 넷째, 패스트푸드 앱 내에 일회성 쿠폰을 혹하지 말고 세트 구성품의 실제 단품 가격 합산액을 계산해 진짜 할인율인지 가려내세요. 다섯째, 무가공 순소고기나 수제라는 표현이 라벨이나 메뉴판에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단순 인공향료나 체험제 첨가 여부를 가늠하세요. 여섯째, 이마트나 홈플러스, CU, GS25 같은 마트와 편의점의 당일 제조 밀키트나 간편식이 동일 가격대 프랜차이즈보다 중량과 성분 면에서 우월하지 않은지 비교하세요. 오늘 다룬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갑자기 할인을 제공하고 양을 늘리며 고개를 숙인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서가 아닙니다. 3년 넘게 물가보다 빠르게 외식 가격을 올리다가 소비자들이 외면하자 마진 한계선인 가격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차가운 발길과 닫힌 지갑뿐입니다. 마케팅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않고 진짜 성분과 가치를 따지는 단 하나의 사고 전환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자주 외식을 하거나 배달음식을 즐기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주변 사람들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나 선반에 남아있는 프랜차이즈 제품 중 가장 돈 아까웠던 제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브영과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가성비 뷰티 및 생필품 속 숨겨진 과장 광고와 진짜 꿀템을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업은 결코 호의로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야 세상이 바뀝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세요.